두 근이 생겨야 되는 것도 맞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것 자체가 두 근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해보셔야 될 거는 사실은 판별식을 통해서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온다는 해보실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 없냐 그러면 두 근이 곱이 음수가 되는 순간, 됐어요? 근각계수의 관계죠.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되는 순간 서로 다르다는 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 말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원래는 판별식을 써서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오는 걸 먼저 해봐야 되고, 그 두 근이 나오게 하는 것들 중에서 두 근의 부호가 다른 걸 찾으면 되는데, 이 조건이라면 얘만 하시면 돼요. 두 근의 곱이 음수란 얘기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란 얘기죠. 됐어요. 그럼 자동으로 다 두 근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가 된 거니까 판별식을 통해서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나온다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볼게요. 두 근의 곱이라는 건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1분의 k-1란 말이에요. 이게 두 근의 곱이에요. 됐죠?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그러면 k 값의 범위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정답이 뭐야? 최대값을 구하는 거구나. 예. 그래서 그 개념을 이제 알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판별식을 먼저 써볼 필요가 없는 거죠.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연립방정식은 두 개의 미지수가 나올 거다라고 했고, 차수가 다른 녀석들은 뭐라고요? 속어법이 안 먹힌다. x라는 문자를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는데, 혹은 y라는 문자를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는데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인해서 x를 혹은 y를 완전히 없앨 방법이 없다. 그래서 뭐밖에 안 된다고요? 차수가 다르면 대입법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위의 식의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예요.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5를 대입을 하는 순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x제곱이랑 9x제곱이니까 10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30x가 있고 플러스 25가 있는데 5가 넘어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씩 다 약분을 해버리면 이건 다 알고 있죠? x값이 얼마 나와요? 1 또는 2가 나오죠. 됐어요? x가 1이면 됐지? y가 얼마냐? 1 넣어보면 y값이 나오는 거죠. 그때 y값은 2가 되는 거고, x가 2면 그때 y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트 하나가 정답이거나 이 세트 하나가 정답이에요. xy, xy.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출제자가 얘기한 x-y라는 녀석은 이 케이스였으면 1에서 2를 빼서 마이너스 1이 됐을 거고, 이 케이스면 x에 2, y에 마이너스 1 넣어도 3이 됐을 거다. 됐죠? 그럼 x-y라는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거나 3이 나오는데 가장 적을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본 거. z라는 복소수가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걸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소수로 표기된 숫자들은 전부 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구분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z가 막 혼용이 돼 있죠. 그쵸?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 전개할게요. 실수 부분은 x제곱이 있고요. 이렇게 곱한 플러스 3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수 부분 i는 xi가 있고요. 마이너스 3xi가 있어요. 그래서 뭐 x로도 묶어내면 좋긴 한데 x 마이너스 3xi 됐죠? 이게 마이너스 2xi가 있는 거. 이쪽도 있죠. i를 다 곱해준 순간 이쪽이 실수 부분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x가 있는 거고, 저렇게 해서 x제곱 i가 있습니다. 허수 없어요. 허수 없어요. 됐죠? 그럼 실수 부분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고,
허수 부분은 x제곱 있죠. 마이너스 2x 있다고요. 일단 정리를 했을 때 z의 정체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입니다. 되셨나요? 음의 실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무슨 뜻이야? 허수는 크기 자체가 없잖아. 좌표평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아, i가 없다는 얘기구나예요. 그러려면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가 0이라는 얘기는 가볍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x가 0 또는 얼마란 얘기예요. x가 0이거나 2가 되면은 허수는 없으니까 z는 실수가 돼요. 됐죠? 그런데 이 녀석이 뭐가 됐으면 좋겠대요? 음수가 돼. 이게 음의 부호를 가졌으면 좋겠대. 함수죠. 제 같은 경우도 인수분해가 되긴 해요. 근데 인수분해가 큰 의미를 갖는다기보다 x-1, x-3. 자, 쟤를 그래프로 그리면 됐나요? 이 녀석의 값을 만약에 우리가 a라고 하면 a 값이 이 y 값이에요. 여러분으로 얘기하면. 근데 x는 얼마가 돼야 돼? 0이나 2가 돼야 돼요. x가 0이면 a 값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예요. x가 2가 되면요. 음수 맞네요. 그쵸? 말 그대로 여기다 x에 2를 갖다 집어넣으면 4-8 플러스 3으로써 마이너스 1이라는 음수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그걸 만족시킨 x값은 0과 2 중에서 누구다? 2다라는 거. 저 거듭 제곱수는 둘이 서로가 켤레입니다. 왼쪽에 있는 녀석은 루트 2분의 1이 실수 부분, 루트 2분의 i가 허수 부분입니다. 이쪽은 부호가 반대죠. 허수 부분 부호가. 켤레라는 건 알고 있어요. 충분히 이해했었어야 됩니다. 4n승이라는 건 거듭제곱으로 저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거 먼저 해보자. 됐죠? 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을 먼저 해봅시다. 제곱을 하면 분모 제곱하면 분자 제곱하면 얼마야? 2i죠. 그래서 i야. 이놈의 제곱이 i면 이놈의 4제곱은 제곱이랑 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죠. 즉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의 n승인데 출제자가 n이 뭐래요? 홀수래요. 그럼 무조건 이 새끼는 욕을 왜 했나? 마이너스 1이죠. 내용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얘는요. 같은 방식이구나. 이 제곱이 2분의 마이너스 2i니까 마이너스 i고, 자, 이 녀석의 4제곱은 마이너스 i가 2번 곱해진 거니까 역시 마이너스 1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에 4제곱의 n승, 4제곱을 한 거죠, 이미. 미안해요. 근데 홀수라며. 무조건 또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항도 마이너스 1, 오른쪽에 있는 항도 마이너스 1가 더하시면 무조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된다는 얘기죠. 일단 첫 번째로.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얘란 말이야. 마이너스만 날려버리면 되죠. 됐나요? 그래서 a 3, 6, 18 이렇게 되시니까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6이 0이라서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3 또는 6이 되면 일단 두 근의 합은 0을 만든 게 맞아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A가 마이너스 3이어도 이건 0이야. A가 6이어도 여긴 0이야. 그러면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3이면 저식은 X제곱, 이건 0이니까 필요 없어. A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6이 돼요. 그죠? 저 방정식이 원래 이런 거였다는 뜻이야. A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됐어요? X제곱이 마이너스 6이 될 수가 있긴 있지, 허수로. 실수가 아닌 거지, X값이.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 A가 얼마일 때를 얘기하는 거구나. 6일 때를 한번 해보자. A가 6이면 이 식은 역시 X제곱. 여기는 어차피 또 0이야. 6 집어넣으면 X가 얼마구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두 개를 얘기하는 거라서 두 군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새끼들이 맞구나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 값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되죠. 아마 저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의 그래프를 잘 못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들어. 절대값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라고 했죠. 절대값 안에 있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절대값 안에 있는 fx가 0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저식은 달라질 거예요. 됐죠? 그러면 절대 안에 있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언제냐고. 됐어요? 그게 x의 범위로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 말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x값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과 3, 4일을 얘기합니다.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어쨌든 이 범위의 x에서는 절대값 안에 있는 fx가 양수니까 절대값을 어떻게 해? 그냥 빠져나와요. 그쵸? 근데 이 x의 범위에서는 fx가 0보다 작거나 작기 때문에 저게 절대값 빠져나올 때 뭘 달고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요. 이항 정리를 하시면 이건 fx가 2가 될 때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건 fx가 얼마가 될 때를 찾으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될 때를 찾으라는 거예요. fx가 y값 2? y값 2. 여기쯤이 2라고 해봅시다. 됐어요? 그걸 만족시키는 x값은 요때 하나, x1이라고 할 때요. 요때 하나, x2라고 할게요. 두 개 생기죠. 두 개 생겨요. 범위도 맞아.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얘는 3보다 큰 x 맞아. 됐죠? 쟤네들의 합을 어떻게 계산해? 평균이에요. 평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저 함수의 대칭축이 여기 있는데 저 함수가 아래로 몰록해요. 그때 y값이 똑같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의 합은 평균이 가운데 x죠. 여기 대칭축이니까. 이거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얘는 근이 마이너스 1하고 3이야. 그럼 얘가 두 조건 얼마일 수밖에 없어? 평균이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얘와 얘의 평균이 1인 것처럼 얘와 얘의 평균도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대칭축이니까. 그럼 x1과 x2의 평균이 1이 되니까 x1과 x2의 합은 2가 되죠. 여기서 발생하는 실근 x1과 x2의 합은 2인 겁니다. 이쪽도 해봐야 되겠죠? 이번엔 fx가 얼마가 된대요? 마이너스 2가 된대요. 마이너스 3이 여기거든? 그럼 마이너스 3은 여기쯤 어디 있을 거 아니야. 됐어요? 이걸 만족시킨 x값 x3, 이걸 만족시킨 x값 x4, 둘 다 역시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 게 맞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얘에서 발생하는 두근이 x3와 x4라고 하면 당연히 얘 평균도 얼마? 1이죠. 평균이 1이라고요. 그럼 합은 2겠죠. 서로 다른 실근은 몇 개가 나와? 4개가 나와요. 이 4개를 다 뭐 해달래요? 다 더해보래요. 2 더하기 2죠. 됐나요? 요거는 여러분이 못 풀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 방식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프와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접한대요. 근데 K라는 녀석이 직선의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가 뭐래요? 양수래요. 양수래요. 저거 일단 그려놓고 시작을 합시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려놓고 시작합시다. 됐죠? 자, y는 x-2분의 1의 제곱에 4분의 10에 4분의 1을 빼면은 4분의 11 됐죠? 얘는 아래로 볼록한데 대칭축이 x는 2분의 1이고요. 이때 꼭지점이 4분의 11이야. 됐죠? 근데 이 녀석이랑 어떤 기울기가 양수이고 양수 k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직선이랑 접한대. 기울기가 양수랑 접하려면 이쪽에선 접이 안 돼요. 통과하지. 그러면 이런 형태밖에 안 된다. 이쪽에서 접하는 형태밖에 안 된다는 거야. 됐어요? kx 마이너스. 그 접점의 좌표가 누구래요? a, b래요. 중요한 사실은 저 a, b는 x값, y값은 이 함수에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되고요. 여기 집어넣어도 성립을 해야 돼요. 그쵸? 그때 k 플러스 a 곱하기 b가 얼마니? 첫 번째, 저 식에다 x에 a, y에 b를 넣어도 성립을 합니다. 이 식에다가 y에 b, x에 a를 넣어도 성립합니다. 그쵸? 이제 문제가 생겼다. 뭔 문제가 생겼나? 이 식에서 2개의 식이 나왔는데 미지수는 몇 개다? 3개다. A, B, K 3개가 나왔다. 식은 2개밖에 없는데. 그쵸? 일단 여러분이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뭐냐? 이것도 B고 이것도 B라는 거죠. 즉 B를 소거시킬 수가 있어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과 KA 마이너스 1은 서로 같은 B입니다. 됐어요? 그럼 동류항 이항 정리를 하게 되면 됐어요. 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여기선 A가 최대 몇 개 발생할 수 있어? 실수 A가 2개예요. 아니야, 1개야. 그쵸? A는 1개만 나와야 돼.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니, 접하는 점이 하나잖아. 그럼 X값도 A값도 하나고 B값도 하나가 나와야 돼. 2개가 나오면 안 돼.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A값은 몇 개? 중근이란 얘기지.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판별식 써봅시다. 자, 1차항 계수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2차항 계수 2니까 필요 없고요. 상수항사 판별식이 0이 돼야지 K값 나온다고.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마이너스는 제곱해봤자 플러스로 바뀌었을 거고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6이 붙었습니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5는 0이에요. 이것도 아까 하던 거다. K값이 얼마 또는 얼마? 3 또는 마이너스 5인데 양수랍니다. K는 확정 얼마? 3이에요.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K가 3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A와 B는 얼마냐를 어떻게 구하느냐. 끝났지. K가 3이래.
3이래. 그럼 이 식이 무슨 뜻이야?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0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a 값은 얼마야 무조건? 2인 거죠. 확정 2야. 확정 2. 그럼 이 식에다 a에 2를 넣어도 b가 나올 거고요. k에 3, a에 2를 넣어도 b 값은 나올 거다. 5라는 얘기야. b는. 됐죠? 그래서 k 3 더하기 a, b는 10 해서 정답은 13이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요것도 난이도는 약간 있었습니다. 해석을 좀 하셔야 됐기 때문에. x세제곱은 1이다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저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란 뜻이고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당연히 오메가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올 수 있어? x가 1이면 근이 되죠? 당연하지. 1의 세제곱이 1이다. 얘는 실수야. 아니야. 얘는 근이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오메가라는 허근은 아니라고. 됐죠? 아니 이게 0이 되거나 이게 0이 되거나 그럼 0이 될 거 아니야. 아, 이걸 0으로 만드는 놈들이 당연히 허수가 나오지. 가볍게 여러분이 암산으로 판별식을 써봐도 판별식이 음수야. 그럼 여기를 만족시키는 x가 오메가. 그럼 당연히 오메가 바도 나왔겠지. 켤레도.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의 근은 총 몇 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온다. 1과 여기를 0으로 만드는 오메가와 오메가 바 이렇게 되시는 거죠. 오메가 바는 쓸 이유가 없으니까. 아! 어쨌든 x값 오메가는 이 3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예요? 1이에요. 그쵸? 또한 이걸 0으로 만드는 오메가니까 여기다 집어넣어도 0이에요. 됐나요?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입니다. 됐어요? 이 두 개의 힌트를 가지고 이걸 정리해 봅시다. 1 플러스 2오메가 3오메가 제곱 4오메가 세제곱 5오메가 4제곱을 했더니까 아이고 간단해졌답니다. 어떻게 이걸 간단하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방법은 사람마다 다 틀릴 거예요. 이거 1입니다.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며. 그럼 얘는 무조건 얼마야? 4죠. 오메가 세제곱이 1이면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야. 한 번씩 더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5오메가야. 됐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바꾸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식에서 오메가 제곱이 누구야? 이 양만 하면 돼요. 근데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들을 오메가의 1차항이나 상수항으로 바꾸고 있는 거야. 차수를 전부 다 뭐 하고 있는 거야? 내리고 있는 거라고. 오메가, 얘는 그럼 놔두면 되는 거야. 상수항이니까. 얘도 뭐 하면 되는 거야? 놔두면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놔둘 수가 없어. 떨궈야 돼. 떨궈야 돼.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1 플러스 2오메가.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이 얼마라고? 얘라고요. 그럼 앞에 3배가 있는데 오메가 제곱을 넣어줘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4라고 확정 지었고 여기는 5오메가입니다. 끝났죠? 1하고 마이너스 3하고 4가 있습니다. 2죠. 됐죠? 그 다음에 2오메가 마이너스 3오메가 5오메가가 있으니까 4오메가 이렇게 되시겠죠. 됐어요? A 값은 2, B 값은 4 더하면 6 이렇게 되시겠죠. 이게 답은 맞죠 지금? 네. 저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이다. a, b는 얼마입니까? 제가 지금 최고차항의 음수니까 위로 볼록해요. 그죠? 이 이차 함수가 이 기울기 2짜리 직선보다 높은 범위는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됐나요? 그게 x값 기준으로 얼마부터 얼마까지다. 이 얘기야. 지금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 직선하고 이 2차 함수 연립한 방정식의 근이 얼마구나. 마이너스 1과 3이 근이구나. 자, 그럼 y 대신에 2x 플러스 1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했겠죠. 자, 이항 정리 다 합니다. x제곱 있고요. 아이고,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1-b라고 쓸까요? 이게 연립한 방정식이에요. 됐어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얼마다? 마이너스 1과 3이다. 예요.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셔도 돼요. 아니면 실제 식을 구성하셔도 되고요. 두 근의 합. 자, 근각계수의 관계에서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예죠. 그래서 예.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A 값은 4가 되시겠죠. 두 근의 곱, 실제 두 근의 곱을 해봐요. 그게 근각계수의 관계는 1분의 1-b예요. 마이너스 3이 1-b랍니다. 됐죠? B 값은 4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8? 됐어요.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선생님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낸 거고.